안녕하십니까. 충남 계룡시에 살고 있는 도곡 오해원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걸록격에 대한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걸록격 사주를 보고 격국을 정하고 1번,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진로의 향방은 어느 곳으로 가는 게 좋겠는가 보고, 세 번째는 운세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이제 초급을 지나서 한 중급 과정 정도 통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주를 보겠습니다. 다음 사주는 갑오생의 계유 신미 경인시로 태어난 건명사주입니다. 격을 잡는 기준은 월령이니까, 지금 이제 월령에 뭐가 있습니까? 유금이라고 있습니다. 유금하고 일간이 신금일간입니다. 신금일간이기 때문에 걸록격이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걸록격, 월비도 있고 걸록도 있습니다. 이 사주는 여기 관살이 있기 때문에 걸록격이라고 합니다. 근데 걸록격은 정관 정인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격을 정할 때 걸록격이긴 한데 음걸록인데, 시에 보면은 경금이 투관되어 겁재가 있습니다. 겁재. 그래서 걸록격이 겁재가 있으면 이도한다는 거예요. 이도, 다른 길을 간다. 이게 선비의 길을 버리고 걸록이라는 것은 이게 그 머리에다가 건을 썼다는 선비들 얘기하는 거죠. 글을 읽는 사람들. 근데 글을 읽는 사람이 이렇게 겁재가 있으면 재리로 간다. 돈을 벌러 간다. 보통 그래서 사업을 많이 하게 됩니다. 개인 사업, 개인 장사 뭐 이런 쪽으로 많이 흘러가기 때문에 걸록격이 겁재가 드러나면은 겁재는 항상 상관을 생하는 것을 좋아한다 까지만 처음에는 구분하는 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주 10명이 오면 이렇게 걸록격이 이렇게 겁재가 드러나면 거의 90% 이상이 사업을 합니다. 개인 재리, 돈을 쫓는다, 사업을 한다, 귀를 버리고 부로 간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겁재는 항상 상관을 생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걸록격이다. 그래서 진로의 향방은 겁재가 드러나서 귀를 버리고 부로 향할 공산이 매우 큰 사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겁재가 드러나서 상관격으로 가려고 하는데 왕한 정인이 천간에서 식상을 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길도 가지 못하고 정인이 맡고 있으면 상관이 사주에는 없지만 이게 식상이 힘을 못 씁니다. 그러면은 관이 자꾸 살리려고 하죠. 그래서 선비가 장사를 하러 가지도 못하고 관인, 살인이라는 공공기관 근처에서 놀게 됩니다. 그래서 겁재가 드러나면은 반드시 뭐 이렇게 이제 이도하는데 정인이나 뭐 편인이 왕하게 식상을 제하는 경우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일단 천간에 식신, 이게 정제라는 게 있습니다. 강하게 있기 때문에 정인이나 편인이 들어오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오리지널로 선비가 겁재 이도하여 상관생제격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래서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는 길로 일단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운을 보기 전에 그 사주에서 약간 이제 물상적 기운이라든가 다른 오행의 특성을 조금 알고 지나가야 합니다. 일단 이 사주는
걸록격이 겁재가 들어가서 사업을 하러 갈 것이다. 그리고 인성이 막지를 않기 때문에 확실히 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일간들은 목이 재물입니다. 목이 재물. 목이 재물인데 가만히 보니까 재가 여기에 있습니다. 간목이 재물이다. 그러죠. 간목이 재물이다. 가을나무는 죽어야 합니다. 오행으로. 가을나무는 죽어야 하고, 죽으면 희생정신이 있다. 그래서 안 죽은 경우도 있습니다. 안 죽는 경우도 있는데 말로만 하는 희생정신이라고 있죠. 그래서 가을, 겨울로 가면 나무가 목이 죽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목이 죽어줘야 된다. 만약에 신월, 오미신 막 가가지고 유술해 막 가는데 목이 병화로 자꾸 살린다라는 것은 뭐냐면 죽지 않고 살아난다는 거죠. 목이 죽지 않고 희생정신이 부족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봄에 가을나무를 봄에 와서 금극목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 정리를 한다. 봄에 와서 금극목하면 새싹나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과거를 정리하고 악습을 버리고 새롭게 무엇인가 출발하는 그런 기운을 가진 것도 금극목에 있으니까 금극목도 언제 자르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주는 간목으로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이 개수, 물을 먹었다는 거죠. 물을 먹었다. 그래서 반드시 뭐냐면 경금이 수원하고 있어요. 가을나무가 크는 건 아닌데 오행을 유술해자 해갖고 춘화절 가면 이제 이런 작용력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대운이면 경금사령입니다. 경금사령. 경금사령이기 때문에 이 경금을 재련하나 봐야 됩니다. 이걸 재련하는가 보니까 여기 보니까 오미도 있고 미중의 기토로 지지해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인식을 해가지고 이걸 재련하니까 생산, 제조, 뭐 이렇게 가공, 꾸준한 뭔가 그 반복적인 것을 하고 있다라는 사주입니다. 이 사주는 무엇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장사를 해야 됩니다. 선비가 공부를 한 다음에 이도해서 장사를 하러 간다. 장사를 하러 가는데 이분이 하는 것이 뭐냐면 약사, 여기 뭐 알약 해놓은 힌트를 줬는데 약사를 하시는 사주입니다. 근데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이 재물이니까 건물이나 건축에 뭐 욕심이 많겠죠. 그리고 사람 상대하는 것도 목이라고도 하고. 근데 이게 가을에 경금사령이 임수로 원래 도세라고 하죠. 금생수를 해야 됩니다. 근데 개수로 하는 것은 사람에게 무엇인가 적용한다. 그리고 정경, 목생화해 갖고 화급금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주는 격국으로는 이도해서 사업을 하게 되고, 그리고 뭔가 생산 제조하는 과정이 있죠. 약사들은 의사가 이렇게 이제 그전에는 약사나 뭐 이렇게 거의 막 같이 했잖아요. 한 군데서 다 분리 안 하고 했는데 요즘은 진료와 처방이 다르죠. 그래서 이분은 그 의사가 지어준 거 약을 처방하는 사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운을 보는 거죠. 뭐 이거는 이제 그동안 한 얘기는 공부고, 손님이 오면은 뭐 이렇게 이제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손님 보거나 뭐 주위 사람 아는 소리 해주려면은 기본 알고 있어야죠. 아, 걸룩거기 뭐가 어쩐지 저쩐지 알고, 손님이 딱 오는 순간 올해는 뭐냐, 장래의 1번 자식을 출가시키기 위해서, 또는 자식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부모들은 집을 계약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 딱 보면 운세가 뭐예요?
자식 내보내기 위해서 돈을 마련할 때가 왔다. 그리고 이 사주가 두 번째는 뭐냐면 문서를 팔아야 한다. 그런 거죠. 문서를 팔아야 한다. 그래서 문서를 팔아서 자식이 돈 갖고 쓸 때가 됐다. 그런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냐.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첫 번째는 격을 잡고 걸록이 이도했구나. 사업을 하러 가는구나. 그래서 돈을 벌러 간다. 그래서 돈을 벌어 가지고 금일간이 뭐 하겠어요? 집 사고 절 짓고 뭐 그런 거 하겠죠. 아파트 사고 건물 사고 괴수가 있기 때문에 주거형, 그러니까 뭐 사람 사는 사람도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자식 문서운은 뭐예요? 일단 올해 작년 올해가 토운이죠. 그래서 제극인이 벌어지죠. 제극인이 벌어지니까 문서적인 것이 반드시 있게 된다. 그래서 문서 거래를 하게 된다. 이제 조금 이제 고급되고 현업자가 하면 문서가 몇 월 달에 팔려서 사장님 주머니에 오게 된다. 뭐 그런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서는 문서 거래 정도만 있구나. 그리고 내년은 경자년입니다. 경자년. 그래서 육신으로는 비겁운 오면은 자식을 내보내게 된다. 어떤 사람들은 공부도 하고 이사도 가고 자식 내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돈도 까먹고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보면 귀신같이 볼 수 있겠죠. 걸록이나 양행격은 원래 관인상생을 한 다음에 재생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생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조직의 충성도를 보겠다. 개인적인 사금 방식을 갖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재생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거는 재생관이 안 되는 거예요. 재생관. 글자는 재생관인데, 겁재를 제하는 재생관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계속 이제 사주를, 강의를 듣다 보면, 제 강의 듣다 보면 잘 압니다. 지난 강의에 강의에 나오는지는 제가 다 기억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대한 분량을 강의했기 때문에, 여기 유튜브에는 뭐 40강 정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중간에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다 기억을 못해서. 하여튼 겁재를 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이 건물 안에는 세입, 그러니까 뭐 공동명의를 하거나 어떤 형태를 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금은 원래 갑목을 상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큰 건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난 강의 시간에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해라. 경금이 원래는 이도한 겁니다. 이 경금은 원래 나쁜 경금이 아니에요. 격국마다 겁재가 진짜 나쁜 게 있지만 겁재가 있어야 꼭 좋은 게 있습니다. 정인격, 저 같은 정인격들은 겁재가 격을 지켜주는 건데 제가 이제 겁재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직업이 저 같은 한량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 뭐 지위를 갖거나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겁재가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겁재도 그래서 격마다 다 다르다. 제격 다르고 관격 다르고 모두 다릅니다. 상관격은 겁재가 있어야 됩니다. 또는 겁재가 있으면 상관격은 근황겁재가 있으면 최고죠. 그런 거에 따라서 정익격도 겁재가 있으면 좋고, 편익격은 비견이 있으면 좋고, 근데 격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겁재만 보면 재물 까먹네, 니 망하겠네, 니 아버지 겁재 오니까 망하네, 옛날 이론을 다 그렇습니다. 옛날 이론 진짜 저도 많이 압니다. 그런데 다 버리고 가끔 스물스물 올라가지고 겁재 오면은 이혼하나 망하나 이제 옛날 생각에 잡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격국을 알게 되면 겁재가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겁재의 쓰임은 그냥 겁재라고 나쁜 게 아니고 격국마다 반드시 다르다. 그래서
격국을 알면 겁재에 대해서 좋은 마인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사주는 걸록이 겁재가 있어서 상관격으로 간다. 상관격처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겁재가 상관격에 이도한 상관격이라는 거예요. 정식으로 상관이 아니고 족보는 걸록이고 겁재가 상관으로 생활 공산이 매우 크다. 그래서 상관생재, 개인 사업으로 가는 사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 걸록격도 비견이 드러나는 경우가 또 다르고 겁재가 드러나는 경우가 다 다릅니다. 이것은 이제 변격이라고 합니다. 변격은 이게 관인상생 걸록격은 관인상생돼야 되는데 이게 관인상생이 아니잖아요. 이게 편이잖아요. 편관이잖아요. 그래서 변격사주예요. 변격도 이도한 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격, 양인걸록격은 통변하는 방법이 한 6가지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의 형태를 다 알아야 됩니다. 그냥 막 통변하면 안 되고 격에 맞춘 이론에 맞춰서 공부를 하고 통변을 해야 됩니다. 격국이 3,000개 정도가 넘습니다. 그 전에 이제 저도 이렇게 전기전자를 전공하다가 대학교 대학원에서 동양철학을 전공했습니다. 대학원에서도 동양철학 전공했는데 거기 보면 격국 참 많이 나옵니다. 공부해보고도 많이 나오고 옛날 책 보면 삼명통에서부터 만유고에 그런 책들 보면은 격국 용어 참 많습니다. 그런 모든 격을 십정격 안에다가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지금 꾸준히 강의 올리는 것은 격국을 잡는 법에서 기초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통변하는 거냐를 강의해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격 잡는 거, 격의 쓰임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게 쓰임이 좀 연습하고 연습해서 이런 겁재 통변도 이도 겁재 통변도 상당히 많습니다. 양인 걸록에 따라서 사단법인 세우는 거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이 사주는 재리, 돈 벌러 가셨다, 시장으로 갔다, 목이 재물이니까 이 건물인데 높으면 안 된다. 지난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신금은 간목 잘 못 친다. 그래서 이제 경금이 이 사주에서는 좋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겁재는 뭐냐면 보통 임대업을 많이 합니다. 겁재가 있는 사주들은 거의 70%, 80% 임대업을 합니다. 이 겁재가 돈을 갖다 주는 형태는 반드시 재생관이나 재생사를 꼭 봐야 됩니다. 육신으로도 꼭 봐야 되고, 걸록 양인격들은 이도하지 않으면 재생관으로 조직 충성도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차후에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일단 이 사주 올해 운세는 문서거래가 있다. 그죠? 그 몇 월 달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알고 싶은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간단하게 격 잡고 연습한 다음에 차근차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서거래 한다. 2020년쯤, 그러니까 올해 겨울쯤 오면은 자식 그 돈으로 자식 문서를 잡아줘야 된다. 나갈 때가 됐다는 거예요. 돈 나갈 때 됐다. 보통 이제 비겁은 오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1번 자식 내보내기, 2번 공부하기, 3번 재산 늘리기, 이게 격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4번 이사 가기, 보따리 싸갖고 이사 가기, 5번 재산 까먹기, 6번 남편 시봉하기 싫기, 각자 살자, 여러 가지가 쫙 있습니다. 그래서 격마다 다르니까 겁재를 함부로 통변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략하게 격을 잡고 진로 방향은 어디로 가고, 그리고 운세는 올해는 문서거래와 자식 내보내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할 때가 왔다. 그런 사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는 걸록경 했으니까 양인격 이도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 또 차후에는 오행 용신으로 통변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